어? 선생님들 수업하는 걸로 했지. 자, 합장하시고. 옴 브루 부바스와 옴 다사비투러 바레냠 바르고 데바세아디오마이 디오이언나 브라초다야 옴 샨티 샨티 샨티. 나마스테. 본래 제 목소리가 이 목소리예요. 좀 더 저음인데 나이가 이제 드니까 목소리도 나이가 드네요. 근데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한 옥타브 올라가서 소리가 여기서 나오지 않고 여기서 나오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면 힘들어요. 나도 유튜브 내 수업 강의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이 옥타브가 올라갔구나, 수업이. 그렇게. 별로 듣기 좋은 목소리는 아니던데. 유튜브 안에 있는 목소리는 별로던데. 그래요. 자, 우리는 지금 오늘 상키아 칠학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제일 처음에 1번 뿌루샤, 2번 프라그르티. 뿌루샤가 갖고 있는 세 가지 거대한 요소는 지바, 조띠, 프레마, 샷, 짓, 아난다. 그 다음에 프라그르티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속성은 뜨리구나라 그러는데 샤트바, 라자스, 타마스. 거기에서 우리가 찢다, 마음이라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세 가지, 붓디, 마나스, 아함까라. 이렇게 했다 그랬죠. 샤트바에서는 표현하면 붓디적인 어떤 에너지가 나오고, 라자스한 것에서는 마나스, 여러분이 늘 움직일 수 있는 협의의 마음부터 마나스가 있고, 그 다음에요, 아함까라. 타마식한 것에서 우리가 노는 게 아함까라인데, 여러분들이 매우 고통스럽거나 덜 고통스러운 까르마가 쌓이는 주 원인은 이 타마식한 것에서 나오는 아함까라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유성매직으로 쫙 끊는 강력한 까르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다 배운 사람들이잖아. 선생님이 떠드는데 무조건 선생님 말만 옳다구나 하고 믿지 말고 이야기하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반발도 좀 하고 반항도 좀 하고 알겠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타마식한 것에서 거대한 반짜붙다 5개의 거대한 요소, 이게 사실은 타마식한 것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 타마식하다고. 이게 공풍화수지, 공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본래 있던 것들이에요. 기독교에서도 하느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샤브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하느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러면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공간은 본래 존재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5개의 반짜붓다의 사상 때문에 공이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 1이 나왔어요. 1은 이슈와라 프라니다라니, 신성과 함께 한다. 신은 1번이에요. 뿌루샤가 번호를 붙인다면은 1번. 프라그르틱이 뭐라고요? 2번. 그 다음에 붓디, 아한까라, 붓디 마나서 아함까라가 3, 4, 5번. 그 다음에 공풍하수지가요 6, 7, 8, 9, 10. 음촉생미양이 11, 12, 13, 14, 15. 그 다음에 귀, 피부, 눈, 혀, 코가 20. 그 다음에 입, 손, 발, 생식기, 대장이 25 해서 이것을 숫자를 붙이자면 25개의 숫자를 붙이자면 이렇게 상키아 철학 25 전변론을 수식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공간이 갖고 있는 미세한 요소는 샤브다라에서 소리죠. 그 다음에 바람이 갖고 있는 미세한 요소는 촉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불이 가지고 있는 미세한 요소는 색이고요. 그 다음에 불, 그다음 물이 갖고 있는 미세한 요소는 라샤, 맛이고 미감이고, 그 다음에 땅이 가지고 있는 미세한 요소는 향이라고요. 그걸 우리는 인지하기 위해서 인지기관을 만들어서 인간은 5개가 있는데 인지기관이 이 얼굴에 다 모여있죠. 머리에 모여있어요. 짐승들도 모여있는데 쟤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후각과 뛰어난 청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봤을 때 인간들이 경쟁력이 자연에서 봤을 때 뛰어나요? 안 뛰어나죠? 쟤들은 임신기간이나 새끼를 놓고 난 뒤에 쟤들이 뭐 술록이나 뭐 사슴이나 이런 애들 보면 새끼 놓고 난 뒤에 몇 시간 뒤에? 보통 1시간 45분, 2시간 정도 되면은 털이 마르고 양수가, 핥아 주면은 양수가 말라서 털이 뽀송뽀송해지면 일 나갔고 그 긋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뭐 합니까? 젖 빨죠? 그쵸? 근데 인간은 지가 스스로 와서 젖 빨라 그러면은 얼마큼 걸려요? 엄마가 자고 있는데 배고파갖고 애기들 귀여워가지고 젖 빨라 그러면 얼마큼 걸리냐고. 애기 낳은 사람도 빨리 이야기해봐요. 한참 걸리죠? 비빈다 그러죠. 애기들이 누워있다가 비비갖고 길 정도 돼야 뭐 젖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와서 젖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동물들은 2시간만 지나면 뭐라고요? 일 나갖고 젖 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한참 동안 오랫동안 보호해야 되죠. 그리고 출산도 마찬가지죠. 애 놓고 난 뒤에 바로 뭐 사자나 누가 덤비면 뭐라고요? 힘들죠. 인간은 힘들지. 그래서 인간들은 거기 지약한 것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밤에 깜깜하면 잘 봐요, 못 봐요? 밤에 사냥하는 오랑이나 뭐 사자나 이런 애들 봤을 때는 뭐라고요? 멧돼지나 야행성들 만나면은 죽은 목숨이죠, 인간들은. 그만큼 눈도 안 발달되고 귀도 안 발달되고 그렇잖아요. 냄새가 그만큼 뛰어난 것도 아니고. 맞죠? 그래서 인간들은 생각했죠. 적자생존으로서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 뭐라고요? 가장 먼저 뭘 만들었까요? 뭘 이용했을까요? 도구를 이용했죠. 인간이 뭘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동물들에 대한 그게 되고 우위에 설 수 있었을까요? 인간이 뭘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갖고 이 다른 짐승들이나 일단 묵고 살 수 있도록 되어졌고, 사냥해서. 사냥은 인간이 동물보다 빨리 뛸 수 있어요? 냄새를 잘 맡아서 추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멀리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부엉이나 매나 독수리처럼 저 하늘에서 몇 킬로 위에서 저 땅 밑에 있는 애들 시력이 2.0, 20.0이라 그러죠. 시력은 얼마예요? 1.5. 1.5. 그럼 1.5 정도도 하는데 몽골인들은 얼마나 그러대요? 6.0, 5.0. 그게 텔레비에 광고도 안 나오더나. 말이 6마리 막 있는데 그래갖고 탁 보더만 7마리 이러니까 뭐 6마리인데 이러니까 7마리 뒤에 한 마리 숨어있는 꼬리 보고 7마리인 줄 알았다고. 텔레비에서 눈 좋고 멀리 본다고 뭐 그런 거 광고하더라 아이가. 몽고인들이 왜 눈이 좋아요? 늘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단 중에서 눈이 안경을 거의 안 끼고 사는 집단들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파일럿, 그 다음에 마도로스, 항해사들, 그 다음에 농부. 이런 사람들이 눈이 노안도 늦게 오고 시력도 좋아요. 왜 그럴까요? 가까운 거 보고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멀리 보고, 마도로스도 보고 바다 보고 파일럿도 계기판 보고 먼 하늘 보고 늘 반복하죠. 농부들도 가까이 보다가 오늘 날씨가 어떤 것 같고 늘 멀리 보죠. 몽골 초원처럼. 그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멀리 보는 습관들을 가지죠. 오늘 하늘 봤어요? 네. 그쵸?
내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뭔지 알겠죠? 우리 또 하늘을 제대로 한번 안 보고 살아요. 저는 이제 저기 가면은 하늘을 보죠. 내 방에서도 바로 앞에가 정면에 유리창이기 때문에 TV를 보고 있으면은 뉴스 본다 보면 하늘이 보여요. 하늘. 저기 가면은 잘 보이죠? 삼성별이 쫙. 하늘을 바라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요가하러 오면서 하늘 한번씩 봐주라고. 그래서 푸른 색깔을 많이 보는 게 눈을 편안하게 만들고 시력을 보호해주는 기능들도 가져요. 그래서 그 내가 이야기했던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푸른 색깔들을 푸른 초원, 푸른 바다, 푸른 하늘을 보는 습관들이 있고 또 가까운데 멀리를 반복적으로 눈을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거 보고 먼 거 집중해서 보고 가까운 거 보고 먼 걸 보고를 반복해서 하는 습관들을 기름으로써 눈이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공풍하수지, 음촉생, 미향, 귀, 피부, 눈, 혀, 코, 입, 손, 발, 생식기, 내장이라는 이 철학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몸을 이해하지 않을까요? 그쵸? 이 철학 속에서 뭐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요가 아사나라든지 요가 호흡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철학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을 여러분들은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첫 번째 이거 보지 말고 고개 들고 첫 번째 프루샤 1번 2번 프라그리티 3번 부띠 그 다음에 마나스 암까라 5번까지 6번은 공풍하수지 6번에서 7, 8, 9, 10번까지는 그 다음에 음촉생 미향이 11번부터 해서 15번까지 그 다음에 귀, 피부, 눈, 혀, 코가 20번까지 그 다음에 입, 손, 발, 생식, 내장까지가 25번이라고 그랬죠.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강의들을 쌤, 삼삼은 이렇게 이제 내가 지금부터 강의하는 모든 철학이나 내용들, 요가가 만들어지고 요가의 철학들은 여기를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않고 뒤에 것만 이야기하면은 이게 코끼리를 만질 때 뭘 만진다고요? 그치, 맹인 코끼리 만지기가 되는 거라.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져봐라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다리를 만지면서 야, 코끼리는 기둥이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애들은 코를 만지면서 뭐라고요? 야, 이 꼬불꼬불 해가지고 이렇게 휘어지고 말랑말랑한 거다. 그러고 코끼리 배를 만지는 맹인은 뭐라고요? 야, 이게 넓적한 하판이 위에 하나 있는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가를 여러분들은 나한테 공부하고 나면은 샹키아 철학을 내가 이만큼 중요시하고 몇 시간을 걸쳐서 강의하는 내용들은 이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딱 있어야 지금부터 내가 해나가는 강의들이 이해가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하시겠죠? 우리가 수학을 이야기하려면 9구단 정도는 외워야 그렇죠. 빨리 연산하고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저한테 공부하고 나면은 지금은 공부할 때는 열심히 책도 잘 넘기고 잘 보고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데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한 개도 안 쓰이면은 이것은 살아있는 철학이 아니죠. 살아있는 철학으로 하려면은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은 지금 내가 설명해 주는 이것들을 가장 먼저 몸이 아프면은 몸에 뭔가 이상이 있으면은 뭘 생각한다고요? 7개의 다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7개의 다투가 뭐예요? 라샤다투, 맘사다투, 메타다투, 맨 마지막에 슈크라다투에 7개가 짝 있죠? 쌤, 그게 뭐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러면 또 넘어가야 돼, 이렇게. 저 뒤로. 안 넘어가. 자, 넘어왔어요. 라샤다투, 락타다투, 맘사다투, 메타다투, 아시다투, 마차다투, 슈크라다투. 7개를 생각해 봐요. 자, 여러분이 밥을 먹었는데 여러분이 뭐예요? 뚱뚱한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어휴 영양실조예요 이렇게 하면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 그럼 또 사람이 걷는데 영양실조라 그러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영양실조지? 이렇게 생각이 들 거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요? 지방만 잘 흡수해가지고 잘 분해시켜갖고 몸에 저장을 하고 그 나머지에 필요한 영양소들은 한 개도 못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에너지가 떨어지잖아요. 당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었으면 에너지가 충족이 돼야 되잖아.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는 몇 가지예요? 동양에서는 이걸 청기, 지기, 그 다음에 진원진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 가지 에너지가 있다 그랬어요. 동양에는 3 좋아하잖아. 청기는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여요? 하늘의 기운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응? 자신있게 이야기해봐. 뭐라고요? 어? 햇빛. 아, 내가 못 알아들어서 미안해요. 하늘의 기운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쌤, 하늘의 기운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가 질문하면은 막 눈을 피한다? 그런다고 질문이 안 가겠나?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틀린다고 해가지고 가겠나? 응? 자, 봐요. 이렇게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여요. 어? 냄새를 받아들인 거나 이게 숨으로 받아들이지. 깨미한테는 여기도 뭐야? 하늘이지. 여기는 딱 맞아. 근데 그 위에는 다 뭐예요? 하늘이지. 저 멀리 있는 것도 하늘이고. 그래서 인간은 하늘의 기운을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그럼 땅의 기운을 어떻게 받아들여? 식물들은 땅의 기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데요? 응? 물이 있어야 땅에서 영양분들을 흡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인간들은 어떻게 땅의 기운을 흡수할까? 식물들은 뿌리를 내려서 흙에서 물을 통해서 영양분들을 갖다가 물이랑 같이 받아들이는데 인간은 그럼 어떻게 받아들일까? 땅의 기운을. 맨발로 걸어야 될까? 어? 뭐라고요? 그치. 식물을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인간이 나뭇가지는 가지를 잘라도 살잖아. 인간도 사실 좀 무서운 이야기지만 팔다리가 잘려도 살지. 근데 뭐가 잘리면 죽어. 그치. 그럼 인간은, 식물들은 뿌리를 자르면 죽잖아. 그것처럼 인간도 목이 잘리면 죽어. 우리 인간을 봤을 때 머리는 어디, 그 뿌리는 어디 같아? 인간을 봤을 때는. 잔뿌리 봐라. 잔뿌리 겁나 기네. 그러면 인간이 땅의 기운을 받아들이려고 그러면은 땅을 파가지고 거꾸로 머리를 묻어야 되겠죠. 아니라?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 아이가? 그래서 인간들은 땅의 기운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받아들이는 구조를 뭐라고요? 뿌리에서 받아들이는데 그 구조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식물들이 이게 뭘 먹고 살고 인간이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것들은 옛날 문헌에는 안 나와 있어요. 뭐 먹고 살아라고 인간이.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가장 오래된 정언한 성경에 태초에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뭘 먹으라고 이야기했다고요? 6day,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뭐 먹고 살으라고요? 씨 맺는 과일을 먹고 살아라고. 그래서 이빨 구조를 보면은 이빨과 어금니는 과일을 베고 씹도록 만들어진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인간은 먹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그래, 인간은 과일 먹고 살아야 돼. 여러분 과일만 먹고 살아요? 수박은 과일이에요? 야채예요? 과야채? 야를 빼고 해봐요. 그쵸. 수박, 참외, 이게 단예사리와 일년사리가 있어요. 1년 사고 없어지는 애들 있죠? 풀에서 자라는 애들은 우리는 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토마토를 싸우지 말라고. 그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과채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메론, 참외, 딸기 이런 애들 다 뭐라고요? 과채류예요. 그럼 최소한 1년 자라고 2년 이상 자라는 것에 열매가 맺는 애들은 뭐라고요? 과실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채와 과실을 잘 구별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먹고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수박 이런 건 과채류일까요? 과실류일까요? 알아듣네. 그럼 사과, 배,
감, 망고, 뭐, 귤 이런 것도 다 뭐예요? 그렇죠. 과실이죠. 오케이? 명확해졌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과실류와 가채류로 나눕니다. 오케이? 그래서 인간은 과실을 먹도록 해놨어요. 근데 여기 돌아보세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아니죠. 쫓겨났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그러고 난 뒤에 뭐 먹었어요? 씨 맺는 과일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쫓겨나고 난 뒤에는 과일이 없으니까 과일을 못 먹었지. 그렇죠. 과일이랑 비슷하지만 뭐라고요? 과일의 성질보다 하지만 본래 씨앗을 안 먹는 거예요. 씨앗을 안 먹도록 돼 있어요. 씨앗은 다 독성이 있어요. 먹으면은 지가 다음 생을 얘기는 못 하잖아. 배아는 먹으라 그래요. 왜냐면 배아를 먹다 보면 뭐도 돌아요, 배속으로? 씨앗도 돌아서 그 씨앗이 자기 나무, 이까지 설명을 해야 이해도 가겠네. 감 알죠? 홍시. 먹어봤어요? 홍시 먹어보니까 어떻던데요? 맛있지? 근데 그 홍시 속에 뭐가 있어요? 씨 위에는 뭐가 이렇게 감싸져 있던가요? 젤처럼 말랑말랑한 게 감싸져 있죠? 그쵸? 그러니까 그럼 씨앗을 우리는 인간은 씹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씹어 먹을 수 있는데 감씨앗 안 씹어 먹죠? 근데 수박 씨앗은 씹어 먹어도 된다 그러고 포도씨도 씹어 먹으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포도씨를 괜히 씹어 드시다가 이빨에 풍치 생기고요. 이빨이 맛이 갑니다, 강산에. 그리고 포도씨앗에는 겁나게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포도씨유가 좋은 기름은 아니에요. 식용유 다 쓰는데 한 번 정도 튀기고 하면 버려야 돼요. 그게 튀김할 때 여러분 집에 있는 포도씨유 이런 것들은 쓰시고 가장 좋은 오일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용할 수 있는 중에서 올리브유예요. 가열을 해도 몇 번 가열을 해도 고연에 가열을 해도 변형되지 않는 덜 변형되는 것들이 최고 좋은 게 올리브유예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기름을 쉽게 채취할 수 있는 미국산 콩으로 삶는 식용유를 우리는 가장 많이 썼죠. 우리나라는 뭐가 없어요? 올리브가 없잖아. 우리나라 올리브 있어? 다 수입이잖아. 근데 콩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산 식용유 짜는 콩이 미국산이에요. 원래 그 콩의 원상지는 어딜까요? 대한민국이에요. 일제시대 때 미군들이 들어와서 뭐 했다고요? 그치. 일본 놈들은, 그렇지. 일본 놈들이라 그래야 된다. 일본 놈들은 우리나라 강점기 때 뭘 가져갔어요? 뭘 가장 많이 갔을까? 일단 쌀도 가져가고, 했죠. 씨앗들. 한반도에 존재하는 모든 씨앗들을 일본 아니고 미군들이 다 수집해서 갔어요. 137종. 대한민국에 있는 콩들. 종묘를 가져가갖고 그걸 뭐라고요? 그래서 재배해가지고 자기들이 농림수산부에다 자기 나라의 그 세계거기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뭐라고요? 우리나라 콩종자를 자기 나라 콩종자로 해가지고 유전자 변형시켜가지고 다른 쪽으로 수확량 이렇게 늘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자기 콩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우리나라 콩 심으려고 하면 우리나라 콩을 갖다가 미국에다 로얄티 주고 씨앗을 사와야 돼요. 가슴 아프지 않나? 가슴 아픈 거 같아 내가 볼 때도요.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에서 영국, 일본 이런 애들이 가장 많이 갖고 가는 게 뭐예요? 문화재들이죠. 우리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문화의 산물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영국 무슨 박물관? 영국 유명한 박물관 가면은 우리나라 국보급 엊그제 하나 받아왔죠. 무슨 계획과 해가지고 우리나라 받아왔는 게 아니지. 영구 임대 받아왔지. 줬는 거 아니에요. 임대. 몇 년까지 50년, 100년 동안 임대해 주는 거예요. 안 줘요. 우리 건데.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일본 가면은 일본은
우리나라 것들을 갖다가 뺏어갔잖아요. 주라 그럴까 봐서 전시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문화재를 다 가져갔죠. 우리나라에 힘이 생기면 다 뺏어와야 될 것들이라. 다 내 나라 그래야 될 거고. 우리가 내 나라 그럴 수가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문화재라고. 그 사람들이 돈 주고 사갔으니까 돈 주고 사와야 되는데 안 팔아. 좀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곡식을 먹기 시작했는데, 곡식은 그 씨앗 자체가 다음 생을 준비하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독성이 적고, 씨앗을 먹으면 독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씨앗을 먹으면 안 돼. 감새는 이빨이 없잖아. 그리고 새는 차에 보면 새똥이 이렇게 있더라이가. 까마귀들 짜가짜가 밑에 막 절단이다. 왜 새들은 그렇게 이렇게 쌀까? 관략근이 없어. 우리는 관략근이 있잖아. 새는 뭐가 없다고? 관략근이 없대. 나도 새를 조류학자가 때문에 모르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감새가 이빨이 없잖아. 이게 뿌리를 척 받아갖고 빨아갖고 삼키겠지. 그때 안 익었을 때 감새가 감을 먹으면 감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감 땡감 먹어봤어요? 어때요 맛이? 샘 안 먹어봤구나. 이번 기회에 가끔 크니까 내가 땡감 하나 따줄 테니까 한번 먹어봐. 겁나이 떫어요. 탄닌 성분이 겁나이 많아요. 익기 전까지는, 홍시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익기 전까지는 씨앗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먹으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빨갛게 익어갖고 내 잡아 먹으라 이러면서는 이파리랑 같을 때 파랗게 같이 열매가 있다가 뭐라고요? 드러내죠, 빨갛게. 왜? 감새 부른다고. 감새가 그래서 감 좋아하잖아. 빨갛게 익으면은 파랄 때는 안 먹어. 또 먹으면은 똥꼬 막혀. 변비 걸린다고. 땡감 먹으면은. 그래갖고 빨갛게 익었을 때 가서 쪽쪽 빨면은 뭐라고요? 씨앗이 하면 매끈매끈한 거 씨앗이 쌓여있더라. 이가 젤처럼. 거기 쪽 빨리니까 어떻게 쏙 들어가. 그거는 소화가 안 돼. 그러면서 똥이랑 같이 뭐라고요? 소화를 시켜갖고 가다가 새가 쭉 싸면은 툭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감이 씨앗을 펼치겠죠. 왜 이런 공법을 썼을까? 그냥 감나무에서 홍시되면 툭 떨어지면 자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멀리 퍼뜨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 엄마가 이만큼 커, 나무가. 밑에 홍시가 턱 떨어져갖고 거기서 씨앗이 발화가 되면 엄마 그늘 밑에서, 엄마 품 밑에서 잘 자랄까? 그럼 얘들은 멀리 가야 되잖아. 멀리 보내는 방법이 뭘까? 그럼 나무가 이렇게, 자, 홍시가 되고 나면, 자, 다 익었네, 이거. 그럼 하나, 둘, 셋 해갖고 휙 던져야 되는데, 아니면 뿌리를 뽑아갖고 걸어가갖고 이게 툭툭 떨어뜨려 다시 와갖고, 그거 안 되잖아. 그 감나무가 생각했어. 이걸 어떻게 하면, 뭐라고요? 손 안 대고 코 풀까? 이런 생각을 했는 거라.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홍시라. 그리고 씨앗을 그렇게 감싸가지고 새가 먹고 멀리나 내다가 찍 싸면은 뭐라고요? 거기 턱 떨어지면은 엄마 그늘이 아닌 햇빛 잘 드는 데서 뭐라고요? 감이 자랄 수 있고 새끼가 번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족이 저들이 번성하고 하기 위해서 만드는 궁여지책이라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쁘게 아가씨 봐, 이쁘게 보경쌤 봐, 이쁘게 하고 오잖아. 목걸이도 사고 입술도 빨갛게 바르고 이쁘게 왔잖아. 말라고? 그게 누구한테? 내한테 아니고 남자친구한테. 왜? 종족 번식해야 되겠다 아이가. 나는 상관없잖아. 우리 종족 번식이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서 그게 기본적인 베이직이라고.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들 매력을 하는데, 물론 내 만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매력은 이제 여러분들은 계속 매력을 발산하기가 아줌마가 돼갖고 잘 안 하잖아. 이미 아들 다 낳았잖아. 종족 번식할 거라?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들이 뭐라고요? 없어지고. 이웃집 남자는 괜찮지. 보기가 좋더라. 그쵸?
근데 내 집에 있는 남편들은 뭐라고요? 마음에 안 들지. 옛날에 물고기 잡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세수도 잘하고 잘 씻고 좋은 몸만 보여주고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친절하고 하룻밤 자보려고 내 씨앗을 펼치기 위해서 그랬는 그 사람이 뭐라고요? 이제 자식을 놓고 나니까 이제 끝났어, 의무가. 내 알을 낳아줘. 그래서 내 알을 낳아줬어. 그랬더만은 이제 계속 잘해주지 않는 거야. 거기에 우리는 서운한 거고. 그쵸? 이웃집 남자는 늘 내한테 친절해. 혹시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남자는 늘 괜찮아. 그쵸? 이제 그래서 이제 출산을 하고 가족이라는 것들이 구성되고 나면 그 새끼들 어쩌겠노? 키야 이렇게 나니까 어쩌든 간에.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라고 밖에 나가서 뭐해요? 나 또 놀고 싶어. 이제 나는 정말 자유로운데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제가 자유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곧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자유로워지고 나면은 뭐라고요? 이렇게 해서 벌면 되지. 뭐 좀 덜 벌리면 덜 쓰면 되고, 덜 무면 되고, 안 그렇나? 어느 정도만 유지가 되고 있으면 빚만 없으면은, 맞지 않나? 그러니까 한 50년 정도 중반쯤 되면 이제 빚 없이 어느 정도 살 만큼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했지. 종부세 폐지됐디? 종부세 폐지된다고. 양도세도 감면되고. 양도세도 1가구 2주택자들 중에서도 고가주택 1주택에도 있는 사람들은 양도세가 물리지는데 뭐 매덕 이하로 되는 집들은 이제 양도세도 없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했어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없어졌어요. 그럼 땅 팔고 살 때 뭐라고요? 종합부동산세 많이 냈잖아. 땅값이 올라가고 지금 가격이 올라갔는데 팔면은 그만큼 올라가는 만큼 냈잖아. 그게 없어졌어. 아싸. 땅 갖고 있으면 뭐라고요? 파는 대로 이익입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싸예요. 부동산 가격도 좀 내리겠죠, 그러면은? 내가 세금을 낼 걸 생각해가지고 금액을 받는 거잖아. 종합부동산이 없어지면 세금을 받는 만큼 마을 수 있어. 깎아줄 수 있잖아. 맞잖아. 그럼 가격이 다운될 거라고. 집도 마찬가지고. 참 잘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집값이 딱 올라가니까 노무현 정권에서 그걸 만들었는 거거든. 양도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집 사는 사람들은 일단은 대출, 그 비용이, 이자 비용이 너무 세서 그렇지. 일단은 금리만 좀 내리면은 뭐 일단 이게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지 싶어요. 옛날처럼 집값이 이제 그만큼 오르지는 않을 거거든. 그래서 이제 필요 없는 거라고. 집값이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었는데, 법으로. 그러면서 세금을 갖다 드리는데, 이제 그렇게 걸어들이는 세수들은 다른 것 중에서 또 벌어들여야 돼. 정부가 석유 파가지고 채우고.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쌤은 별로 감동이 없지. 그럼 쌤들도 감동을 받아야 돼. 왜 받아야 돼? 서울에 집 있고 울산에 집 있다며. 그럼 그 두 채가 다음에 팔 때는 뭐, 엄마 아빠가 당신한테 물려줄 때는 몇 년 몇 년이야? 가족이. 그치?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제 그 물려줄 때 뭐가 없어진다고? 뭐, 서울에 있는 집이 한 15억 이상 일이 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엄마 아빠가 당신한테 물려줘도, 예? 이게 세금이 없다고. 지금은 이런 것들 물려줄 때 뭐 때문에 골치 아파? 이 건물, 만약에 내가 우리 아들한테 주면은, 그죠? 실 가격은 이게 공시지가가 3억 7천째 옆에 있어. 만약에 이게 그렇게 가격이 안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이 이걸 내가 죽고 나면은 상가를 상속받으려면은 뭐라고요? 40%. 3억에 40%는 얼마고? 35%. 양도세. 35%. 상속세. 그래. 9천만 원 있어야 아들이 이거 받을 수 있다고.
세금을 9천만 원 내야 된다고. 이 사람아, 그거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감동받아야 되는데 감동을 안 받아가지고 내가 순간적으로 너 그래서 받을 재산이 없나, 팔 땅이 없나 이런 생각을 했는 거야. 어? 쌤, 아파트 팔 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폐지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요? 보경쌤 좋겠다. 몇 남 몇 여야? 가족이? 저 1년 1년. 그러면 서울에 거는 내 거, 울산 거는 동생 거. 아싸. 근데 요즘 엄마 아빠 오래 사신다. 그래서 한 50에서 60쯤 돼야 그거 받는다. 그때 받으면 힘이 없어가지고 그거 받으면 뭐 하겠노.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가 살아라. 알겠죠? 자, 먼 거 보지 말고.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들이 이제 그것들을 빨리 뭐라고요? 뭐 집이 별로 없으면 빨리 팔아갖고 뭐라고요? 돈으로 해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하고 그 돈 팔아서 쓰고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기본으로 되는 거라. 좀 싸게 팔 수도 있고. 그러면 집값도 떨어질 것이고 사람 살아가는데 뭐라고요? 행복하게지겠지. 그럼 집이 필요한 사람들도 집에 살 거고. 참 좋은 세상이 이런 상황은 참 좋은데 또 이게 또 맹점도 있어요. 뭐 그런 차차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걸로 하고 우리는 일단은 박수 칠 일입니다. 이거는 표현을 하자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대신 기업에 그것들은 낮춰주긴 낮춰주지만 한 30%대로 옛날에 35% 뭐 45% 이랬는데 30%대로 낮춰도 그렇지. 아버지가 아들한테 기업을 물려주는데 30% 주려 그러면 기업 그쵸? 시가총액에 주려 그러면 돈이 얼마고 그죠? 삼성이 늘 고민했던 것들이 이 법이 우리나라 이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안 하려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요? 본사를? 일본이잖아. 근데 농담으로 이거 들어봐서 삼성 본사가 다른 데 간다고 이야기했었어, 사실은. 이것들이 완화됩니다. 적어요. 비용이 작다고. 자. 그래서 무슨 회장님이고 신동국 회장님이시가 그분 이제 그 아버지 할 때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재산이 상속됐으니까 이제 그만큼 충격이 없는데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재용이 절대 났다 아이가 상속세 내야 되니까 골치 아프지. 그래서 그 식물인간으로 해서 그 상속세 때문에 계속 연명장치를 해가지고 숨쉬게 해놨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국가에서 빨리 그 해라고 빨리 돌아가시게 해라고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동영상도 뜨고 그랬는 거고 안 기뻐서 풀었는 거야. 그래서 국정원에서 그 동영상 떼었는 거다. 아이가 옛날부터 확보하고 있던 것들인데 그 세금 받으려고. 여러분 그런 거 너무 깊이 알면 다쳐. 넘어가. 나는 왜 그런 걸 알고 있지? 그래갖고 세상은 이렇게 보면은 세상 눈이 그럴 것이다 추론을 할 수 있는 것들. 이게 내가 했죠. 여러분이 올바른 인지 방법은 뭐라고요? 직접적인 인식, 두 번째 추론, 세 번째 샤브다, 정은, 말씀. 그 말씀이 적히는 책이 뭐야? 성경, 불경 이런 것들 아이가 먼저 요가 경전 이런 것들을 먼저 간 사람이 안다고 경험해봤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써놓으면은 내가 여러분들 요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경험해봤으니까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거 아이가. 오케이? 다음에 뭐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면은 내 책이 요가 바이블이 될지도 몰라. 한 천년쯤 지나고 나면은 뭐 여러분이랑은 별로 상관없고 나랑도 별로 상관이 없어. 일단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요가 선생님 될 것 같으면은 이 책 2권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요가 선생님이 안 되겠나 하는 것들이고 이거 기본적으로 배워야 안 되겠나 하는 거고. 그래서 인간은 땅을 지키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알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인간이 먹는 것 중에서 그 곡물 중에서 가장 뭐가 없는 거? 독성이 적은 거. 재배하기? 그렇지.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쌀 아니고요. 원래는요 밀이었죠. 밀. 서양에서는. 근데 그 밀을 그냥 먹기로는 힘드니까 밀을 뽀사갖고 뭘 만들었어요? 그렇지, 빵을 만들었지. 그 서양인들의 주식은 뭐예요? 빵이지. 우리나라 주식은 라이스, 밥이었지. 쌀이지. 옛날부터 그럼 쌀이 이천쌀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죠? 조선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농경사회였으니까 우리나라는. 그죠? 정착해서 살면서 한반도에서 농사 짓고 살았겠죠. 그래서 농사를 짓기 좋은 동네에 모여 살았고, 그렇게 짓기 힘든 사람들은, 바닷가 사는 사람들은 농사 짓기가 척박하잖아.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갖고 뭐라고요? 그걸 팔아갖고 육지에서 길러는 쌀을 사 먹지. 맞죠? 그래서 농장이 생기고, 짐승을 길러갖고 뭐라고요? 자급자족하고, 소를 한 마리 잡아갖고 물 정도는 안 되니까 뭐라고요? 그 소를 팔아서 단체로 먹도록, 많은 사람들이 먹도록, 돈 있는 사람들이 먹도록 고기를 공급하고, 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쌀을 사고, 뭐, 책가방 사고, 공부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지. 그래서 그런 옛날에는 그 시장, 물물교환의 시대에서 이제 뭐라고요? 물물교환이 힘들어지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파는 사람이 나타나고 해서 지금 이 사회가 돈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물건을 다지고 댕기고 옮기 댕기고 물물교환하고 하는 게 힘드니까 현지에서 그 중간 상인이 생기고. 그쵸? 뭔 말인지 옛날에는 다 시장에서 뭐 했어요? 물물교환 했잖아. 초창기의 거래는, 시장은 그렇게 이루어졌는 거잖아. 장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주식도 오늘 장이 끝났다 이렇게 하잖아. 그것도 장이잖아. 돈을 거래하는 곳이잖아. 막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쭉 보면 그냥 한눈에 보여. 계속해서.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눈을 자꾸 키하라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그래서 말 여기 해놓은 게 안마 봐라고. 그래야 옆에 곁눈질 안 하고 옆에 달리는 놈들 신경 안 쓰고 안마 보고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말한테 이건 편자라 그러나. 이거 씌어가지고 있죠. 이거 뭐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처럼 여러분이 눈을 이렇게 넓히라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아,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에서 그런 거구나.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는데 내가 그걸 뭘 바꾸려 그러면 뭐라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은 바뀌냐고. 여러분도 안 바뀌는데 내가 누굴 바꿔? 여러분 자식들 교육해보면 자식들이 바뀌어?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되겠냐고. 오케이? 그 사람은 지금 그게 내 눈에 싫은 게, 내가 불편하니까 그 싫은 게 보여서 그렇지, 본래 연애할 때도 그 사람한테 그거는 있었어. 오케이? 그걸 자꾸 바꾸려 그러면 뭐라고요? 안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인간은 하늘의 기운은 호흡으로. 그래서 요가에는 214가지, 200가지 정도 한 200여 종의 호흡법이 있다고. 하늘의 기운을 어떻게 들어마시고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내 몸으로 갖고 돌아서 얼마큼 멈추고 얼마큼 길게 숨을 들어마시고 그걸 보유를, 들어앉는 숨을 얼마큼 보유를 해서 잘 조절할 것인가가, 그래서 요가에서는 그것을 프라나야마. 그래서 그걸 호흡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프라나는 인도말로 생기라는 뜻이에요. 생기. 프라나, 데자스, 오자스 할 때는 이 우주에 그냥 존재하는 모든 프라나들을 이야기하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봐요. 이거, 여기 있는 길을, 프라나를 내가 들어 마셨잖아. 그럼 내 안에 있잖아. 그리고 이게 살아있네. 그렇죠? 그게 에너지가 돼서 움직이잖아. 그래서 이것을 내 몸 안에 있는 이 생기를 생기라 그러고, 밖에 있는 것을 기라 그래. 근데 둘 다 이름은 뭐라고요? 프라나야. 이 프라나는 할아버지 프라나면, 이 프라나는 뭐라고요? 아버지 프라나고 그 밑에 아들 프라나가 있어. 그게 프라나바유, 아파나바유, 사마나바유 할 때 그 프라나는, 예, 그 안에서 또 더 작은 길을 표현할 때 이야기를 해요. 이게 프라나는 단어를 하는데 우리는 그 프라나를 뭐 한다고요? 아야마. 야마가 무슨 뜻일까요? 뒤에 놓는데
금계예요, 금계. 금해야 될 계율할 때 금계를 야마라 그래요. 근데 힘사는 뭘까요? 힘사. 힘사 부리지 마래. 힘사하지 마. 폭력이에요, 폭력. 근데 거기다 아가 붙으면은 아힘사. 인도 말은 아가 붙으면은 비폭력이다. 비. 불 아니고 뭐라고요? 비예요. 아, 저 사람 저거야 부도덕하네 이러면은 도덕에서 벗어나는 거고. 근데 도덕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데 기분이 안 좋아. 이거 뭔가 그래. 도덕이랑 달라. 그러니까 저 사람 비도덕하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비도덕하다고. 도덕이 아니라고. 도덕의 테두리에 없다고.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비라는 단어를 쓴다고. 부가 아니고, 아니부자가 아니고, 아니불자가 아니고,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아힘사. 이게, 아야마. 그 야마가 금하는 거잖아. 근데 금하는 것도 아니에요. 숨을 들어 마시는 것도 아니고, 내쉬는 것도 아니고, 멈춰 있는 것이요. 멈추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영역에 넘어야 존재하는 것. 그래서 야마는 야마인데 금하는 건데 숨을 들어 마시고 멈추고 금하고 내쉬고 금하는 걸 조절하는 방법인데 앞에 아야마가 붙었어. 이거는 멈춘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안 멈춘 것도 아니에요. 그 호흡을 벗어났다. 그래서 프라나야마, 프라나를 상태를 넘어선 상태를 우리는 프라나야마라 그러는데 그 프라나야마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조식, 한문으로 하면 조식법. 말하면 호흡법입니다. 흡. 호는 내쉬는 숨이고 흡은 들어 마시는 숨입니다. 쏘는 내쉬는 숨이고 함은 들어 마시는 숨이고. 쏘함. 그래서 그 호흡의 핵심은 뭐라고요? 들어 마시고 들어 마시면 어떻게 돼? 안 멈추면 어떻게 돼? 펑 터지겠지. 그치? 멈춰야 되고. 내쉬면은 안 멈추면 어떻게 될까? 쪼글쪼글 나오겠지. 멈춰야 돼, 언젠가는. 그래서 들숨과 날숨을 그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이 들어 마시는 것을 요가에서는 프라카, 멈추는 것을 안따라 쿰바카, 내쉬는 걸 레짜카, 내쉬고 멈추는 것을 바야 쿰박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멈추는 숨이 우리는 보유를, 멈추고 숨을 얼마큼 보유를 할 수 있느냐를 갖다가 호흡력이라고 해요. 호흡의 힘이라고 이야기해요. 호흡은 여러분 힘쓸 때 들어 마시고 힘을 쓰잖아. 그쵸? 내쉬고는 역기 못 들어. 하는데 탈장이 되거나 배에 이렇게 탁 뭔가 받쳐주면 좋으니까 역도 선수들이 배에다가 이렇게 탁 복대, 뭐가 저거, 허리 아픈 사람들이 복대 하잖아. 허리 하잖아. 그것들을 허리를 이렇게 딱 받쳐주는 힘이 있으니까. 그게, 그것을 호흡을 한다고. 그래서 복대 없거나 이러면 힘을 강하게 쓰면 탈장되고 돼. 장이 자리를 벗어나고. 애기들이 한 번씩 탈장이 되거나 애기들이 장이 꼬이잖아. 집에서 풀 수 있어? 배 아프고 이러면은 어떻게 하면 풀릴까? 간지러져. 막 도망가면 따라하면서 계속 간지러. 막 아프고 막 뜨르르 떼고 떼고 구부러져 계속 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이 싹 꼬였던 게 탁 풀려. 가르쳐 줬다? 장 꼬이면 푸는 거? 뭐 사돈이 땅을 사면은 장이 꼬일 수도 있어. 그때 간지러서 풀 수 있도록 해. 알겠죠? 자, 그래서 청기, 지기, 그럼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기운이 있어요. 그 진원진기, 그걸 원기라 그래요. 원기. 그 기운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다? 어디쯤 있을까? 동양에서는 그게 어디 있다고 생각했냐면 콩팥에 있다고 생각했어. 진원진기가, 원기가. 근데 이해를 잘 못했어, 그 사람들은. 콩팥 위에 뭐가 있냐면은 부신이라는 게 있어. 그 부신 피질 호르몬, 부신 수질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그 부신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본래 원기야. 태어날 때 새끼손가락만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성인이 되면 엄지손가락 2개만 하는 것들이처럼 돼가지고 에너지를 쓰다가 돌아가실 때면 새끼손가락
여기 반만하게 쪼글쪼글쪼글해져서 사람은 죽어요. 그 기운들이 왕성해지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천기와 지기와 원기를 세 개가 잘 어우러져야 우리는 뭐라고요? 삶을 살아가는데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숨 잘 써요? 숨 잘 써요? 정말 여러분이 올바르게 숨을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호흡법을 가르쳐 줄 거라고. 올바르게 숨을 쓸 수 있는 방법을. 그럼 여러분은 올바르게 잘 먹고 있어? 건강하게? 예? 알아? 뭘 먹는 게 건강한지? 너무 없어요. 어. 땅에서 나는 것도 그래. 어떤 게 먹는 게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데. 그래서 요가에서는 식이법을 가르쳐 준다고. 여러분들이 뭐가 크게 장기능이 태어나고 뭐가 작게 태어나기 때문에 뭘 먹으라고 내가 수업 시간에 열심히 이야기해 주는 게 그런 거라고. 그래서 그런 유행을 내가 뭔지는 어떻게 한다고? 체질을 보고 맥박을 보고 알아내야 되는데 그냥 딱 보면은 압니다. 얼굴형을 보고 목형, 목화형, 그 다음에 검형, 뭐 토형, 토검형, 뭐 상화형, 화형, 토형 이하면은 태어나기로는 뭐라고요? 심장, 소장, 위장, 비장이 튼튼하게 태어났는데 심장이 허해졌다. 기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경쌤 까마잡잡이 섹시하잖아. 이쁘고. 까마잡잡하잖아. 인디안 인형처럼. 응? 그죠? 까마잡잡하잖아. 근데 그 왜 그 사람은 까마잡잡할까? 심, 콩팥에 이게 멜라닌 색소가 반응을 해서 그런데 당신은 콩팥이 건강하게 태어났는 거야. 근데 콩팥 비위가 약하게 태어난 대신에 콩팥이 원래 비위가 건강하게 태어난데도 불구하고 콩팥이 기운을 강하게 일어나서 까마잡잡한 거야. 얼굴이 노랗거나 얼굴이 파랗거나 얼굴에 홍조를 띠는 빨갛거나 얼굴이 누렇거나 얼굴이 하얗거나 다 오장육부에 관련이 되는 피부톤이 일어난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또 나중에 또 넘어왔어. 그래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음식은 잘 먹어야 돼요. 그 잘 먹는 방법들을 제가 쪼목쪼목 이야기해 주고요. 인간은 밥을 먹죠. 그 반찬을 먹죠. 그 반찬에 맛이 있죠. 맛 중에서 오미, 5가지 맛을 잘 충족해야 된다고. 첫 번째 신맛, 두 번째, 6개네. 두 번째 쓴맛, 그 다음에 세 번째 떫은 맛하고 쓴맛은 중간이 그 두 개가 짝꿍인데, 그 다음에 단맛, 그 다음에 매운맛, 그 다음에요, 짠맛. 여러분은 가장 많이 먹는 맛은 뭐예요? 오미. 그쵸. 그래서 우리는 짠맛을 많이 먹다 보니까 과염이 된다고. 소금, 나트륨이 과하게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기운인데 그 원기가 근실해야 돼. 그래서 그 원기가 튼튼하게 태어난 사람 보고 와, 저 사람 기 세대. 태어날 때부터 기 세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죠. 그게 원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약한 애들은 뭐가 약한 거라고요? 원기, 부신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약해진다. 어릴 때. 이해가 됐죠? 고집이 왜 세겠어? 암 깔아. 자의식이 강한 거지. 지조대로 하려고 그러잖아.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봤을 때 뭐라 그래요? 기운 없어봐라. 지지. 기운 있은 게 뭐라고요? 뻗대지. 오케이? 중요하다고. 마음을 쓰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 아버지 닮아갖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근데 그거 타고나는 엄마가 내가 배속해서 뭐라고요? 열심히 작품이라. 그래서 그러고 키울 때 뭐라고요? 그의 성향에 맞춰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되는데 이게 쓸데없이 똥꼬집을 부리면은 그것이 잘못된 거에 대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엄마의 능력이 필요하지. 그래서 사회에 나가고라서 똥꼬집은 부리지 않도록. 암까라를 세게 내세우는 것들을, 물론 암까라가 전혀 없어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강하면은, 그렇죠? 문제가 있겠지요? 오케이? 근데 성공하기로는 그런 사람이 암가락을 세야 기업인들이 되고 성공할 수 있어, 사실은. 중요하지. 무엇이 중요한데, 뭐가 좋은데,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성향이 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뭘 하고 살 때 가장 그 사람이 행복한 거에 대해서, 과학자들 봐라. 그 고집들, 강하지 않나? 검사, 판사, 정치인들 봐라. 정치인들 보면 그 고집 없으면 저거 하겠나?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첫 번째 라샤다투 이야기했는 것들이 원형질, 혈장 또는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여기가 소장에서 흡수를 잘 못해. 소화가 잘 안 돼갖고. 100%잘 소화가 돼야 흡수가 되겠다, 이가. 분해가 돼야. 잘 안 되면, 흡수가 안 되면은 가장 거친 에너지인 탄수화물만 흡수하고 뭐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똥으로 다 나가. 똥 만드는 기계라. 탄수화물 흡수가 되니까 뭐라고요? 그렇지, 삶아 찌는 거야. 나머지 영양소들이 흡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영양실조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고요? 어디가 고장이 났다고? 소장에서 흡수를 못하니까 그 소장에, 위장 소장에 도움 주는 애들, 비장, 췌장, 담저, 얘들한테 아밀라제, 베타제, 소화액들한테 문제가 와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또한 소장이 뜨거워야 되는데 왔다 삐딱 합할 때 삐따잖아. 소장이 불을 담아놓는 그릇이잖아. 뜨거워야 되는데 안 뜨거워가지고 발효시키고 삭히고 녹히고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아무리 먹어도 뭐라고요? 힘 빨리 떨어지고 흡수가 잘 안 되고 에너지가 없고 쓸데없는 지방만 흡수가 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이 흡수가 안 돼갖고 빈혈 오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 뭐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소장이 고장이 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라, 공식을 가르쳐 줬으니까. 오케이? 병을 바라보는 눈을 가르쳐 주는 거라. 두 번째, 라타라투. 혈액인자 또는 혈액을 형성하는 피를 이야기해, 피. 그러니까, 일단은 고지혈증은 왜 걸려? 고지혈증. 피가 더러워서? 콩팥이 일을 안 해서 그럴까? 아니고요. 영양물질이 소장에서 림파를 통해 가지고 혈액순으로 영양이 들어온다고. 그걸 누가 일을 해야 돼? 간이 해독해 가지고, 간이 분해해 가지고 내 몸에 필요한 것들에 에너지로 보내야겠다, 심장을 통해서. 근데 영양물질이 너무 많아. 영양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 피 속이 껄쭉해지겠지. 그게 고지혈증이라고. 그럼 피 속에 영양분이 과도하게 많으면 그 영양분이 왜 많을까? 먹기는 많이 먹고 뭘 안 해서? 에너지를 안 썼어. 에너지 쓰면은 피 속에 있는 영양물질이 에너지를 쓰면은 그게 에너지화해서 변형돼가지고 다 써먹을 거잖아. 안 쓰니까 뭐라고요? 좀 사람들 몸 안 움직이고 뭐라고요? 겁내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키고 이러면은 뭐라고요? 뭐 걸려요? 고지혈증이 걸리는 거라. 간단하잖아. 고지혈증이 문제라면 고지혈증이 걸리면 뭐 하면 돼? 그 땀 흘리고 운동하면 뭐라고요? 그건 병도 아닌기요. 그것도 고지혈증 나서려고 또 처먹는다, 약을. 의사들은 또 그렇게 처방한다. 가서 운동하세요. 이렇게 되면 에너지를 쓰면은 이것들이 없어지는데, 운동하세요. 이렇게 가르쳐 줘야지. 나 운동하기 싫은 거, 일단 고지혈증이 걸리고 혈관에 뭐라고요? 혈관벽에 달라붙어 갖고 뭐라고요? 혈관벽이 좁아져. 고혈압이 되는 거지. 그러다가 머리 쪽에 이런 데 덩거리 하나가 올라가 갖고 막히면은 뇌경색이 되는 거고, 혈관이 찌꺼기에 붙어 있다가 내 혈관이 뭐라고요? 찌꺼기가 둥 떨어져 나가기도 해. 그럼 떨어지는데 뭐가 붙었다 떨어지면 이 벽이 어떻게 되겠어? 얇아지고 뭐가 달라붙어 있다 떨어지면은 이 벽이 얇아질 거잖아. 에너지 공급이 잘 안 됐으니까. 피가 갑자기 확 많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 이 벽이 터지지. 그게 뇌졸중이라고. 병이 이만큼 쉬운 건데 그건 몰라?
그럼 뭐 하면 되겠어? 혈관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혈관을 청소하면 되잖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청소하는 게 좋은 방법이야? 일단은 청소 안 무야지. 단식하기가 그래서. 단식하고 뭐라고요? 몸에 쓸데없는 애들, 뭐 균, 그 다음에 쓸모없는 애들 있잖아. 뭐 암,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몸에 필요 없는 애들이잖아. 내 몸에 계속 영양분을 대주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암도 자라고 하는데 내가 밥을 굶으면 뭐 어떻게 되겠어, 몸에? 있던 병들은. 처음에 혈액순환에 있던 영양분을 분해해 쓰겠지. 그 다음에 뭐 하겠어? 이 순서대로야. 창자에 있는 일단 빨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빨아들여. 알아들었어?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이제 더 이상 빨아들일 게 없어. 막을 먹고 설사 다 예쁘고 뭐 물만 무니까 빨아들이봐도 영양분이 안 들어와. 그럼 어떡하겠어? 피 속에 있는 거 일단은 뭐 해? 고지혈증 걸렸던 것들을 에너지를 태워서 내가 사람은 밥은 안 먹고 움직이니까 물은 계속 먹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장이 폐쇄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그럼 에너지가 피가 깨끗해질 거잖아. 뭐죠, 안 뭐죠? 단식하면은. 그 다음에 피에서 다 써서 이제 없어. 그럼 그 다음에 어디 쓸까? 세 번째 뭐라고요? 맘사다투. 근육 조직으로 가던 에너지를 갖다가 뭐라고요? 덜 보내겠지? 이 몇 페이지냐고? 78페이지. 그쵸? 여러분 잘 봐요. 내 말을 뭐 배워갖고 외우려고 그러지 마. 그냥 옛날 이야기 듣지 그냥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가지? 내 이야기를 해보니까 내가 이야기 혹시 이게 내가 뭐 어떤 다름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 거겠지. 여러분 그냥 머리로 생각했을 때 내가 쉽게 좀 설명해 주잖아. 그럼 근육의 에너지들을 보내는 것들이 일단 이게 단식을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빠질까? 지방이 먼저 안 빠져. 일단 피가 깨끗해져. 일단 장이 깨끗해져. 음식을 안 먹으면 위장이 쉬어. 물을 먹으면서 계속 담즙을 내려오니까 위벽에 계속 담즙이 머물러 있으면은 물을 계속 먹어가지고 위장에 담즙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진한 pH 2인 산도를 물컹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물 많이 먹어야 돼, 단식할 때는. 밥 때 되면 특히 물 많이 먹어야 되고. 오케이? 그때 한 며칠 이렇게 담즙이 놓다 한 3일에서 4일까지는 계속 담즙이 나와. 그러다면은 담즙을 계속 만들어주는데 그게 몸으로 물로 들어가지고 몸을 흡수되고 해서 이렇게 산도가 올라가겠지, 피 속에. 피가 걸쭉해져, 뜨거워져, 피가 끓어. 그러면은 뭐라고요? 피 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더 빨리 정화되겠지. 물론 산도 올라가니까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고 신기를 나고 막 이럴 수는 있어. 일단은. 그러고 나니 그것들이 다 썼어. 그래 근육한테 이제 가는 것들을 갖다가 좀 얇게 가지고 근육을 빼. 그거 다 썼어. 더 이상 빠지면 안 돼, 근육이. 그 다음에 어디서 갖다 쓸까? 전쟁나무 쓰려고 모아놓는 거 있고, 전쟁나무 쓰려고 모아놓는 거 있잖아. 여기서 뽑아 쓰기 시작해. 그러니까 최소한 5일은 지나야 뭐가 빠진다고? 지방이 분해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식에 최소 며칠 해야 된다고? 5일. 제일 좋은 거는 일주일이야. 단식할 때 물 외에 또 먹어야 될 것들이 있어. 꼭 해야 될 것들. 소금도 먹어야 되고, 또, 소금을 안 먹고 죽염을 먹는 거야. 또, 좋은 소금을 먹는 거지. 또, 비타민C 먹어야 되는 거라. 옛날에는 감립차로서 비타민C를 먹었어. 요즘 뭐 수용성 비타민들 많이 나오지? 아메이나 뭐 이런 데도 보면은 비타민C, 아세롤라 이런 것들 자연에서 식물에서 축적되니까 그 고려 은단에서 만드는 비타민C는 그 과학적으로 커팅해가지고 만드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사실 좋은 비타민이 아니야. 자연에서 뽑아내는 축출했는 아세롤라 이런 데서 축출했는 비타민C들을 먹으라고. 믿음이 갈 수 있는 것들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 많이 먹어도 뭐라고요? 몸에 아무 해가 없어. 속도 안 시리고 많이 먹어도. 보통 뭐 하루에 여러분들 비타민C가 얼마큼 정도 있어야 된다고? 1000mg 정도는 흡수가 하면은 남으면은 뭐라고요? 오줌으로 빠져나가고 모자라면은 깨끗하게 해가지고 소변이 맑게 놓을 거고 누렇게 놓으면은 아 내가 비타민C 쓰고 나머지들이 빠져나왔구나라고 인지하면 되고. 오케이? 알아듣네. 자, 그래서 지방이 정화되겠죠. 쓸데없는 지방들이 다 정화가 돼요. 그 다음에요. 그걸 다 빼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디에서 뺐을까? 에너지를. 이제 뼈에서. 꼭 필요한 지방들이 있을 거다, 아이가.
그거 다 빠지고 나면 보통 10일에서 15일 정도 지나면 이제 암이나 몸에 필요 없는 애들 있잖아요. 있으면 안 되는 애들을 다 분해시켜가지고 에너지를 써요. 암세포가 없어져요. 보통 이제 독한 암들은 한 21일 단식을 해야 없어져요. 근데 암 환자들이 몸이 체력이 떨어졌는데 21일 굶기면 뭐라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모성 질환인 폐암, 단식해서 안 되는 질환들이에요. 단식해서 안 되는 질환들이 몇 개 있는데 가장 잘 듣는, 단식에 가장 잘 듣는 거는 위염은 단식하면 100% 나아요. 아니 99.9% 나아요. 100%라고 하면 안 되고. 대장암도 99.9% 나아요. 위암도 99.9%가 나아요. 식도암도 99.9%가 나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똥꼬까지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뭐 해라고요? 단식해라고. 특히 그거 안 되면은 뭐라도 해라고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라고. 오케이? 단식은 입수해서 하는 것만 17년 했다 그랬잖아. 오케이? 오케이.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셋, 저장, 게시, 그 다음에 저장하기.